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까지 방송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테슬라 주가가 600달러를 찍고 800달러를 돌파하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한 달 동안 2조를 잃었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가를 누르던 악재들이 서서히 거쳐가고 봄날이 오나 싶더니 오늘 아침에 뚱딴지 같은 또 기사가 나와요.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아내 니콜 셰너헨과 일론 머스크가 불륜을 저질렀다, 이렇게 메이저 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나왔었죠. 세르게이는 머스크 회사의 투자를 정리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연초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라는 주말 드라마 스토리가 나오는데, 부부의 세계급 같은 드라마 스토리가 나왔어요. 세계 1위 부자가 세계 8위 부자 아내를 탐하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세계 8위 부자 부부는 이혼을 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막장 같은 내용이라 뭐 믿어지지도 않았지만, 동네 찌라시가 아닙니다. 메이저 신문사의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하니까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심 가는 정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사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머스크가 구글 공동 창업자 아내와 잠깐 불륜을 저질렀다. 그럼 머스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머스크는 참고로 애가 9명이고 과거의 결혼, 연애 이력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머스크의 첫 번째 부인은 저스틴 윌슨인데요. 6명의 아이가 있었고, 이제 그 중에 1명의 아이가 사망해서 5명의 아이가 지금 있고요. 두 번째 부인은 영화배우 탈룰라 라일리입니다. 결혼하고 이제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이혼하고를 2번 반복했어요. 한 여자랑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하는 일이 쉽진 않은데, 어쨌든 2번의 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라임즈랑 또 결혼해서 2명의 아이를 낳고 이후에 또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명하죠. 앰버 허드랑 또 연애하다가 헤어졌고, 최근에 나온 소식이죠. 뉴럴링크 직원 질리스랑 2명의 아이를 또 낳아서 총 9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뭐 이 정도의 여성 편력이면은 진실이든 아니든 대중은 뭐 비슷한 얘기만 해도 머스크는 저럴 놈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떤 때는 기사의 진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들 벼르고 있는데 한번 기사가 나와주길 기대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기사가 나오면 진실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여론 폭격을 하는 거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이 기사가 언제 나와야 머스크를 가장 강하게 타격을 줄 수 있느냐, 요 차이 뿐이라는 겁니다. 자, 세르게이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뭐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부인 앤 보이치키랑 결혼해서 억만장자 커플로 아이 2을 낳고, 그죠? 잘 살다가 이제 머스크처럼 또 구글 글래스 직원 어멘다 로젠버그와 바람을 핍니다. 이 어멘다가 전 구글 부사장 휴고 바라와 또 연애하다가 헤어졌었죠. 첫 번째 부인, 내연녀 모두 다 헤어지고 변호사인 니콜 셰너헨과 결혼을 합니다. 이 셰너헨과 작년 12월에 머스크가 바람을 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세르게이와 셰너헨이 별거를 했고 1월 달에는 이혼을 요구했다. 그리고 올해 초에 파티에서 머스크가 세르게이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불륜을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했다. 세르게이는 용서를 했지만 둘의 사이는 서먹해졌다. 이게 지금 뉴스입니다. 이런 편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둘이면 저럴만 하지 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진짜야 아니냐는 뭐 상관이 없고 폭격을 위한 기사라는 거죠. 누가 봐도 드라마보다 시나리오가 좋거든요. 너무 잘 짜여져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의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머스크는 트위터에 오늘 분주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사실 자체를 부인하죠. 오늘 10시 59분에 첫 번째 트윗을 올립니다. 3년간 2번 만났는데 파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만난 게 그게 다다. 세르게이랑 나는 오늘 밤에도 파티에서 친하게 지냈다. 이렇게 사실을 부인합니다. 10분 뒤에 또 트윗을 해요. 나는 성욕이 없는 사람이다. 안 하고 산지 오래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15분 뒤에 또 트윗을 합니다. 이거는 공매도 세력들이 나를 음해하는 것이다. 다급하게 수습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사만 보면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또 저렇게 다급하게 불을 끌려는 머스크의 행동을 보면서 사실인가? 이렇게 혓바닥이 길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말 바람핀 거 아니냐 의혹을 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의도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앞으로 벌어질 결과들을 봤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끝단에 이런 말을 해줬죠. 그래서 세르게이가 머스크 관련된 주식 투자를 다 철회해라, 지분을 팔아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 불륜이 테슬라 주가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기사를 써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스토리죠.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기획한 게 아니냐, 그래서 한번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공매도 세력이 한 달 동안 2조 원을 날렸다라는 뉴스입니다. 공매도는 기업의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내려야지만 돈을 법니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악재를 보도하고 주가 하락을 유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의 음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3일 전에는 테슬라 자재구매 비리 혐의 뉴스도 나옵니다. 악재를 던지는 거죠. 이 뉴스들이 속보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재료들이 갑자기 최근에 뉴스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기업의 실적 전망에 대한 악재가 아니라 도덕성과 관련된 악재들의 기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들이 왜 나올까? 두 가지 이유인데, 실적으로 까기가 어려워서가 첫 번째, 두 번째, 도덕성 흠집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 생각해서 결국 공매도 세력들이 계좌 손실이 빠르게 늘어나니까 공포탄을 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제가 그렇게 느낀 이유는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는 타이밍이 공매도 세력들에게 유리한 타이밍에 나오는 기사가 아니라 불리한 타이밍에 나오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시가 좋은 시절, 안정적인 시절에는 CEO의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이 시절에는 다른 CEO가 경영을 해도 성적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도덕성이 기업에 주는 영향이 더 크죠. 반면에 난세에는 기업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주가도 어떻게 하락할지 알 수 없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CEO의 도덕성보다는 능력이 최우선이 되는 거죠. 지금의 기사들은 도덕성을 흠집내는 기사들입니다. 아마도 테슬라 2분기 실적이 나빴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주주들의 분노가 심해졌을 거다. 그랬을 때 머스크가 경영은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바람 피고 이러면서 기업 경영을 게을렸기 때문에 도덕성의 흠집이 경영 실적 악화로 이어진 거다. 이렇게 뉴스를 내서 머스크를 끌어내리려는 공매도 세력들의 카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실적으로 흠집이 안 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 세력들이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최후의 카드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속보도 아닌데 반년이 지난 일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는 내용에 빨려들지 마시고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의도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뭐 오르고 내리고는 저의 마음이 아니겠죠. 실제로는 뭐 대중이 이해하는 대로 움직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사들을 나오면은 그냥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넣어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